안녕하세요. 피트TV 꿀벌량입니다. 3월 들어 주총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한 달 내내 주총 관련 이슈들이 미디어 지면을 달굴 것으로 보는데 피트TV에서도 좋은 내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3월 4일 신과 함께 모닝방송에서 현대차 그룹의 자체적인 주주 환원책과 엘리엇 헤지펀드의 주주 제한 내용을 심도 있게 소개했는데요. 해당 내용의 일부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참고로 에피소드 정보란에 전체 방송 내용 링크를 올려놨는데 해당 신과 함께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당사자에게 있고 사전 동의를 구한 후 인용함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현대차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는 예전에 작년에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자기들이 이제 선언을 했었고 엘리엇은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약점이고 어떤 부분이 개선이 되면은 분명히 여기서 시세 차익이 날 거라는 건 잘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사실 그렇게 공고한 지배구조를 깨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이밍의 문제도 좀 있는데 뭐 듣기로는 엘리엇이 뭐 투자하고 나서 한 5천억 가까이 물렸다는 얘기도 좀 들리긴 해요. 네. 근데 이번에 현대차에다가 요구를 했던 부분은 일단 배당을 꽤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네. 일단 배당 성향을 당기 순이익의 한 3배 넘게 배당을 해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기업이? 할 수 있죠. 할 수는 있어요? 예, 뭐 기업의 전부를 배당할 수도 있죠. 마음만 먹으면. 아니 당기 순이익의 3배는 아니겠지. 당기 순이익이 뭐 100억이 나왔는데 300억을 배당할 수는 없잖아. 300억을 배당을 하라고 한 거죠. 그래요? 예. 엘리엇이 배당 가는 현금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요. 회계 장부상에. 네. 장부상으로 보는 거예요. 이 기업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현금이 필요한 만큼 가지고 있느냐, 필요 이상으로 가지고 있느냐. 근데 엘리엇이 보기에는 너네는 쓸데없는 돈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니네 옛날에 보니까 쓸데없이 돈 가지고 있다가 허투루 투자하더라. 땅. 예, 그런 얘기들을 엘리엇은 주주서한에다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정도면은 이런 얘기네. 니네는 많은 돈을 갖고 있으면 딴짓하니까 바로바로 배당해버려. 이런 얘기네.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좀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자본 효율성을 높여라. 그러니까 쓸데없이 돈을 묶어놓지 말고 투자를 새로 좋은데 하든지 아니면 주주에게 배당을 해라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르노 삼성 자동차는 번 돈의 전부를 르노 본사에 배당을 합니다. 비상장이잖아요. 비상장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기업 배당 성향은 정해지는 건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선 조금 무리해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주주 제안을 하면서 사회이사를 자기들이 선임을 하겠다고 이 사람을 추천을 했어요. 3사람을 추천하고 모비스에 2사람을 추천을 했습니다. 아니 엘리엇이 또 몇 프로를 갖고 있으면 이렇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주주들은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주주들이 착해서 그렇지. 주주 제한이라고 해서 이제 3% 이상 지분을 가지면 제한을 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제한은 하는 거지 이거 꼭 받아들여야 되는 건 아닌 그렇죠. 거죠? 그럼 주총에서 표결하잖아요. 주총에서. 네, 표결을 하면 이길 가능성 거의 없어요. 현대차에서는 약간은 고급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주주 제한을 검토한 결과 검토를 안 했다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검토한 결과 배당 요구를 받아들이기에는 대규모 현금 유출이 발생을 해서 향후 투자를 할 때 조금 부담이 된다. 그것도요.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정의선 부회장이나 수석 총괄 부회장이죠. 지금 거의 경영권을 양수받은 아니 정몽구 회장 지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 배당 그렇게 받으면 세금 엄청 내야 될 걸. 엄청 내야 되죠. 세금 배당세 종합과세 걸리니까 40% 낼 거라고. 네? 우리는 안 받고 싶어요 이런다고 안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아니 배당을 뭐 그럴 수는 안 있겠지. 받을 수는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배당을 예를 들면 현금보다 당기 순이익보다 3배나 하는데 나는 배당 안 받고 다 주겠다. 그러면 뭐 대박 나겠지 주주들은. 그러니까 얼마 전에 대한약품이라는 회사가 자기 대주주는 배당 안 받겠다. 그러기도 하는군요. 배당을 좀 줄이겠다. 나머지는 좀 더 많이 가져가라라는 차등 배당이라고. 차등 배당을 하는 적도 있죠. 엘리엇의 요구는 이제 단기적으로 달라는 거지만 현대차는 단기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투자할 때는 투자하고 좀 나눠서 좀 드릴게요라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 엘리엇 사태를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입체적으로? 네. 엘리엇이 지금 왜 이 타이밍에 이런 걸 요구를 했고 현대차가 단순하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배당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반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지난주에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왔는데 하나는 정의선 수석 부회장이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의 대표이사로 취임을 하게 되는 이벤트가 하나 있고요. 우리가 한번 얘기했죠. 그리고 45조를 투자를 한다 그런 건이 있어요. 앞으로 5년간 45조 3천억 원을 투자를 한다는 게 있고 그리고 2022년에 영업이익률을 7% ROE
자기자본이익률을 9% 목표를 제시한 그 이벤트가 있는데 이것들이 쫙 연결되는 사건들인 거예요.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은 그 엘리엇이 요구한 거는 야 너네는 돈을 너무 못 써. 자본 활용 효율성이 너무 떨어져. 그러기 때문에 너네가 갖고 있지 말고 주주들한테 배당을 해 라고 요구를 한 거고 네. 현대차가 여기서 반박을 할 때 아니 뭐 우리 잘하는데요? 라고 해서 말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영업이익률을 보여줘야죠. 영업이익률로 보여줘야 되고 예. 자기자본이익률로 보여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현대차가 창립 이래 처음으로 이익률 목표와 자기자본이익률 목표를 제시한 거예요. 아, 그전에는 제시도 안 했어요? 예. 목표를? 그러니까 뭐 우리가 열심히 할게요라고 했지 우리가 이걸 목표로 하겠습니다라고 하진 않았어요. 근데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가 지금 거의 한 2%대까지 떨어졌거든요. 작년에 최악이었죠. 예. 그런데 이게 뭐 그전에 목표도 제시 안 했어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게 그때는 두 자릿수가 넘는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었으니까 그때는 주주들이 뭐 굳이 목표를 달라고 안 했어요. 우리가 워렌 버핏한테 당신 주식 투자 잘해요? 수익 얼마 낼 거예요? 라고 안 물어보잖아요. 잘하니까. 뭐 나보다야 잘하겠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목표를 제시를 함으로써 배당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경영을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할 거기 때문에 이때 가서 보시면 돈을 배당으로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주가가 오를 거다. 우리가 투자를 잘 하는 게 더 유리할 겁니다라는 목표를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사회이사 같은 경우에 예전에 거수기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친한 사람 데려다 앉혀놓고서 그냥 내가 한다 그러면 그냥 손만 들어주세요 이런 거였는데 예를 들어서 UBS 부회장이 굳이 한국 현대차에서 뭐 하겠다는데 자기가 배임에 고발당할 위험을 감수하고서 그걸 몰래 해줄 필요는 없잖아요. UBS라는 게 세계적인 투자은행이죠. 예.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전 캐피탈 전 세계에서 3대 투자 운용사의 대표를 했던 사람이 거기 의견을 그대로 따라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주들의 의회를 대변해줄 수 있는 사람을 사회이사로 선임하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내가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의사결정한 것을 이사회에다 올려놓고 누구나 다 이 사람이면 전문가지라는 사람을 앉혀놓고 이 사람이 오케이를 해줘야만 나의 의사결정이 경영에 반영이 된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뭐 제가 한 가지 첨언을 하면은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그 정의선 부회장의 경영권을 거의 인수받은 상태고 그렇지만 이제 5명의 이제 각자 대표 체제로 가요. 정몽구 회장도 어쨌든 대표이사 중에 한 명으로 돼 있어요. 지금 경영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근데 사실은 사회이사 문제는 저는 현대차 그룹뿐만 아니라 모든 상장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봐요. 예, 왜냐면 언젠가 한번 그거 좀 다뤄봅시다. 전문성, 커리어, 또 무슨 다른 주주를 편애될 것이다. 이거 아무도 전문성이 없어서 지금 뭐 사회이사 제도가 거수기가 됐습니다. 사회이사 우리나라 보십시오. 대학 교수들이 제일 많고 그렇잖아요. 금융권 출신들도 굉장히 많고 전직 관료들 출신 중에 옷 벗는 분들 중에 흔히 얘기합니다. 몇 개 해요? 이게 인사예요. 아시죠? 사회이사 몇 개 하냐? 저는 이래가지고는 우리나라 사회이사 제도가 정말 주주를 위해서 경영진을 견제하고 조절해서 주식회사 제도를 반석 위에 올려놓고 주주의 가치를 그렇게 안 된다고 봐요. 임명한 사람들이 돈을 주고 임명한 사람들이 밥 사고 임명한 사람들이 의전하는 그 구조에서 어떻게 사회이사가 자기 다른 주주의 권익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 체제를 시스템을 뭔가 손을 보지 않으면 전문성 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내용 중에 몇 가지 포인트는 피트TV에서도 다룬 내용들이라 반가운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자본 효율성과 배당에 관한 이야기는 최근 버핏 특강에서 언급하기도 했고 지난 키움증권 공개 강연에서도 다룬 내용이기도 합니다. 대한약품의 차등 배당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이 됐는데 이 또한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난 키움증권 공개방송에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주주를 배려한다라는 건 배당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가끔 이제 그 스튜어드십 코드 이야기 나오면서 주주환원 정책 이런 것들 이슈가 많이 되니까 올해 갑자기 차등 배당하는 회사들이 많이 나타났잖아요. 저는 배당 투자를 하는 입장이니까 이런 회사들을 다 알고 있었는데 옛날에 정상 JLS라고 이제 서울에 계신 분이면 정상어학원 체인점으로 있잖아요. 정상어학원을 하는 브랜드가 정상 JLS인데 이 회사가 차등 배당을 하던 좀 유명한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그 학령 인구가 줄어들면서 실적이 줄어드니까 배당을 줄여야 되잖아요. 당연히. 근데 이제 대주주 입장에서 배당을 줄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주주를 배려하는 입장에서 나 조금 받을 테니까 대주주가 나 조금 받을 테니까 일반 주주들 배당 줄이지 마. 라는 정책을 쓴 거고, 그러고 이제 이런 회사들은 좀 이제 주주들의 신뢰감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거를 그러니까 말로 하지 말고 몸으로 보여주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신뢰가 되게 높았던 회사가, 요 회사 정도가 좀 많이 알려진 회사인데, 최근에 갑자기 올해 대한약품, 그다음에 삼광글라스가 그저께였나 또 차등 배당한다는 거.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관심이 없어서 이런 게 이슈가 되지 않다가 이제 주주들이 배당금으로 네가 주주를 배려한다는 걸 배당금으로 보여줘라고 말하니까 이제 현금이 여의치 않으면 차등 배당을 해서라도 이제 그 성의를 보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차등 배당한 회사들이 이제 이게 케이스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면 앞으로도 아마 조금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외국에서는 이런 사례가 흔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요. 주주 제한에 관련된 부분과 사회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에 관한 이야기는 따로 설명드리는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김프로님의 시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적은 앞으로 투자를 하는데 염두에 둬야 할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 피트TV 꿀벌량이었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잘 읽었다는 댓글 남겨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